지난 폭우에 큰 피해를 입었던 산청 지역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주민들은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화요일까지 비가 예보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산사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산청을 찾았습니다. 환경단체는 사방댐 설치 과정에서 벌목과 함께 임도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산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산림청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강댐의 방류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면서 수자원공사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천시 의회는 해양 피해를 입고 있는 지자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진주문화원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본격적인 후보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후보는 김진한 이사와 김길수 원장이 나서 2파전으로 진행됩니다. 선거가 과열되면서 지난 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 절차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 인구가 지난 5년간 8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층은 계속 줄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내 주택 10채 중 한 채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빈집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경남 전역에 발효됐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얼마 전 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산청 주민은 혹여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긴장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번 비는 화요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집중호우 기간 산사태 피해를 본 산청 율곡사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여전히 쓰러진 나무와 돌무더기가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찰 역시 곳곳에 방수포가 씌워져 있을 뿐 본격적인 복구 작업은 아직 진행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지난 3일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산청에 178mm, 지리산에 20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호우특보와 산사태 경보가 발효됐고 피해 우려 지역에는 또다시 주민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특히 지난 봄 산불 피해를 겪었던 삼장면에는 산청에서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근심은 큽니다. 보다시피 강에 물이 많이 빠져가 있었는데 순식간에 비가 와가 물이 이렇게 많이 불었습니다. 지금 산사태가 난 지역에는 지금 다 물로 먹고 있어가지고 비가 이렇게 자꾸 오면은 더 위험한 수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실종자 수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호우와 남강댐 방류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며 드론과 보트 등 장비 투입이 중지된 겁니다. 복구 작업 역시 연이은 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상청이 화요일까지 경남에 최대 80mm의 비가 더 내릴 수 있다고 예보한 만큼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대본은 비상 2단계를 유지하는 한편 추가 피해에 대한 만반의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산사태 피해가 컸던 산청이 산림을 어떻게 가꿔왔는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산림청의 숲 가꾸기와 임도 조성이 오히려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현장을 찾은 국정기획위원은 원인 조사를 독립된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철웅 기자입니다. 산청읍 와룡산 자락. 끊겨버린 임도 아래로 산사태가 만든 깊은 계곡이 갈라진 땅 위로 드러납니다. 지난 주말 쏟아진 호우로 토사는 다시 쓸려 내려왔고 산 아래 마을은 또 한 번 불안에 떨었습니다. 박창근 국정기획위원은 산사태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피해가 컸던 모고마을과 부리마을 일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장 조사에 동행한 환경단체는 임도 조성과 숲 가꾸기 사업이 오히려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물이 이쪽으로 고여서 나가게끔 집중을 해놔버리니까 당연히 집중된 데서 터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다 모여서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모든 물들이. 임도가 없었으면 이렇게 집중될 일이 없죠. 2009년 발생한 와룡산 산불 이후 설치된 사방댐 인근에도 토사 유출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방댐이 토사 흐름을 막을 수 있지만 설치 과정에서의 진로 조성과 벌목이 되레 산사태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산사태가 안 나게끔 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런데 산사태가 발생하게끔 모두 배기를 벌채를 하고 산사태가 날 것 같으니까 사방세를 만든다? 박창근 위원은 기존 산림청 주도의 대응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며 독립된 외부 기관의 원인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3의 독립된 기관에서 산사태 원인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낸다면은 그게 독립적인 기관이라면은 우리 사회가 쳐다보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산사태의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제는 선행돼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댐에서 떠내려간 쓰레기는 바다로 향합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남강댐 대규모 방류로 사천만은 물론 남해 강진만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지역의회가 수자원공사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한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남강댐 방류로 가와천을 지나 사천만에는 수많은 해양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전어조업에 나서야 할 선박은 발이 묶였고 어망 훼손은 물론 급작스럽게 불어난 민물로 담수화가 진행돼 갯벌 생태계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 지난 2020년 남강댐 대규모 방류 이후 또다시 발생한 대규모 피해에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천시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오염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닷새간 7억 톤에 달하는 방류로 피해는 지역 주민과 어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는 겁니다. 어민들에게는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재앙입니다. 형식적인 응급복구나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보상 체계 마련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앞서 남해군 의회에서도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낸 바 있습니다. 사천시의회는 남강댐 하류 지역과 상류 지역이 모두 원치 않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사천남해 하동과 진주 산청 함양, 고성까지 지역의회를 필두로 관련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진만까지 쓰레기가 또 더 밑에는 고성까지도 보유물이 내려가니까 그 진주, 사천, 함양, 그다음에 산청, 하동, 남해, 고성까지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좀 구성해가지고 한편 시의원들은 25억 원에 달하는 남강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의 공정한 배분도 요구했습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진주시가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13억 4천만 원을 지원받는 반면 피해가 큰 사천시는 5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경남 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피해 조사에 나선 중앙합동조사단이 정밀 조사를 마쳤습니다. 중앙합동조사단은 진주 문산 실내체육관에 본부단을 설치해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수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가 특별 재난 지역을 추가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호우 피해가 컸던 하동군과 충남 당진시를 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천호 의원은 산사태는 물론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동군 농업기술센터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옥종면 마을을 대상으로 침수 농기계 순회 수리를 실시합니다. 순회 수리는 4일 병천마을과 원해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피해가 심한 7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농기계 전문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며 부품비 2만 원 이하의 간단한 정비는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이 산청군 신안면 관음사에서 산사태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가졌습니다. 방재단원 25명은 사찰에 유입된 토사를 치우고 추가 토사 유입을 막기 위한 임시 방어벽을 설치했습니다.
한편 자율방재단은 산청 지역 피해 복구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진주문화원이 오는 13일 차기 진주문화원장을 선출합니다. 후보로는 김진한 현 문화원 이사와 김길수 현 원장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두 후보는 진주문화원 발전의 적임자가 본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진주문화원의 신임원장 선거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8월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오는 13일 진주학생체육관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은 2명, 기호 1번 김진한 현 문화원 이사와 기호 2번 김길수 현 원장입니다. 두 후보는 진주문화원을 전국 최고의 문화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문화나 좋은 전례나 전통은 살리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전부하고 우리 문화원들이 정말 접목하고 새로운 신선한 바람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어떤 갈등적인 불편한 요소들이 많았는데 이것을 잘 화합해서 사회적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원이 이렇다 하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은 앞으로 문화원이 도태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환경에 변하는 시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공약을 보면 두 후보 모두 독립문화원사 건립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김진한 후보는 이외에도 원장 판공비 전액 회원복지기금 기탁, 원장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개최 등을 내걸었습니다. 김길수 후보는 진주창렬사 국가재앙으로 승격, 진주문화원 의병연구소의 경남 대표연구소 격상 등을 제시했습니다. 6,000명 넘는 회원이 참여하는 선거인 만큼 관심이 높지만 이번 선거에는 논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4년 전 열렸던 원장 선거를 두고서입니다. 당시 선거에서는 투표 참석자보다 많은 투표용지가 나왔고 이 문제는 결국 법정 갈등으로 비화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원장 선거를 무효화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절차적 흠결에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거 유효를 판결했습니다. 현재는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김길수 후보가 지난 선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원장은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고등 부분에서 원장 선거는 승소, 또 그다음에 이사 선거는 무효로 되었습니다. 이래 일련의 행위들은 아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는 과거와 달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문화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인물이 원장에 선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은 전년 대비 인구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은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늘어나는 고령화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경남 인구는 326만여 명. 1997년 울산 분리 이후 처음으로 부산 인구를 앞질렀지만 감소세는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9년 334만 7천여 명에서 꾸준히 감소해 5년 사이 8만 명 넘게 줄어든 겁니다. 경남 인구 연령 변화도 눈에 띕니다. 먼저 0세부터 64세까지 유소년과 생산 연령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65만 5천 명에서 3만 4천 명 가량이 늘었습니다. 특히 산청의 경우 고령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를 나눈 노령화 지수가 전국에서 7번째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경남 지역 미혼율은 남자 30.1%, 여자 18.1%, 전체 24.1%로 나타났습니다. 거주 외국인은 12만 9천 명으로 전국 4번째 규모인데 다문화 가구 역시 늘어나 전년 대비 1000가구가량 증가했습니다. 종류별 거주주택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약 63%로 가장 많았으며 또 경남 가구의 절반 이상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에 있는 주택의 약 58%는 노후기간이 20년 이상 됐으며 3집 중 1집은 30년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경남 전체 주택 중 10%가량은 사람이 살지 않는 미거주 주택으로 확인됐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양식이 되는 독서. 우리 동네 책방에 담긴 정보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추천 도서를 소개해주는 동네 책방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여러 인연을 따로 또 같이 이어지고 만나며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동네 책방에선 다양한 인연을 만나볼 수 있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그림책 3권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작가의 할머니가 어릴 적 실제 겪은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시절의 아이들 이야기를 수묵으로 담은 그림책 하루거리인데요. 작가는 하루거리는 학질이라고 해서 예전에 가난하고 굶주리던 아이들이 앓던 병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병이죠. 하지만 요즘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전에 없던 마음의 병을 많이 앓는 것 같습니다. 혼자 하는 고민이 무겁지 않기를, 서로 돌아봐주는 소중한 친구가 곁에 있길 바라며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림책 속 분이와 친구들이 순자에게 그랬듯이 우리 주위의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배려, 사랑으로 돌아보고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잠깐 쉬어가도 돼요? 물고기들 놀랄까봐 조심조심, 개미 밟을까봐 조심조심. 울룩불룩한 근육을 자랑하는 아저씨와 뚱뚱한 몸을 가진 아줌마가 숲에서, 호수에서 새를 만나고 개미를 만나고 물고기를 만나고 수다를 만납니다. 다른 생명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통해 서로가 너그럽게 받아들여지는 사이. 같이 살아가는 삶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해주는 그림책. 근육 아저씨와 뚱부 아줌마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핑이라는 재밌는 제목의 그림책인데요. 내가 핑을 하면 친구는 퐁을 해요. 핑퐁, 핑퐁. 이 책은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쉽고 명료하게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작가는 제목 앞에 자유롭게, 용감하게, 현명하게 라는 문구를 적어두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내내 수많은 핑퐁을 주고받으면서 이 세 단어를 마법처럼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동네 책방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천시가 간부 공무원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2차 반부패 청렴추진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고위직 스스로 반부패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청렴추진단은 박동식 시장을 비롯해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반부패 청렴 시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인재 양성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방학 기간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 학생은 진로 검사 및 체험형 진로 탐색과 함께 대학생 멘토로부터 진로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진주시가 자연재해와 영농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돕기 위해 44억 원 규모의 농업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 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이며 1인당 최대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이자율은 연 1%입니다. 신청은 8월 18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진주 건축문화재 사전 행사로 열린 어린이 건축 소풍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물빛나루 쉼터와 진양호 우드랜드 등 진주의 대표적 목조 건축물을 탐방하고 목조 건축 모형 만들기와 벤치수틀 제작 등 목공 프로그램 체험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진주 지역 초등학교 5, 6학년생 30명이 참여했습니다. 시는 이번 사전 행사에 이어 오는 10월 진주 건축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남해군이 최근 4박 5일간 교육발전특구 사업 일환으로 제1회 보물섬 국제학술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청소년 간 학술 교류 촉진과 남해의 교육적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엔 남해 해성고를 비롯 공주 한일고와 일본 오사카 건국고, 중국 천진한국국제학교 등 국내외 총 7개교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전역에서 여러 체험 활동을 펼치는 한편 영어 발표와 토론 등을 진행했습니다. 사천해양경찰서가 최근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해경 명의로 위조된 공문으로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입금을 유도하는 거래에 응해선 안 된다며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해양경찰서나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먼저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에 비가 예상되는데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확률이 높으니까요. 외출하실 땐 우산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에서 26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 산청과 함양 35도 전망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세종, 광주, 부산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7도, 제주 28도 보이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4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는 그치겠는데요. 오전까지 물결은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내물, 만조 시각은 저녁 7시 13분, 간조 시각은 오전 11시 47분 예상됩니다. 이번 주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겠는데요. 주말부터 내렸던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위험지대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